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올해 이 첫 학기, 1학기 드라마틱하게 시작하네요. 뭐, 지금 적게는 우리나라, 넓게는 거의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제 그거는 잊고 열심히 한 학기 강의에 매진해 봅시다.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수강생 명단상으로는 두 분들은 국제평화 거버넌스 과정에 이미 작년도에 입학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섯 분이 금년도에 새롭게 입학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롭게 입학한 학생들은 축하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에 제 강의를 듣지 않고 지금 올해 수강하게 된 학생들한테는 반갑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미 학교 측에서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했겠고, 뭐 이거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학기가 벌써 2주 늦게 시작이 됐고요. 이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2주간 일단 온라인 강의가 진행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온라인 강의 방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원래 제가 선택한 온라인 강의 방식은요, 줌을 이용해서 학교에 가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전송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을 제외한 다음 주, 그러니까 28일이 되겠죠? 28일 토요일부터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제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 되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일단 지금 수업에 이번 강의에 조교 역할을 맡은 학생이 이제 박경신 대위로 알고 있거든요. 박경신 대위는 학교 측에 학생들이 일단 학교 측에 확인을 하고요. 학생들이 다 지금 줌을 이용한 수강 방식에 대해서 완전히 습득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제가 이미 카톡방 개설했죠. 그 카톡방을 통해서 학생들이 얼마만큼 온라인 수업 방식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래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이미 앞으로 진행될 온라인 강의 방식을 다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 학기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공부할 과목이 한반도 군비 통제예요. 이 한반도에서 군비 통제 얘기가 나온 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의하면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미 1980년대부터 군비 통제라고 얘기할 만한 제의들이 남북한 간에 오고 갔고, 1990년대에도 아주 짧은 기간이죠. 1991년에 12월에 남북 기본합의서가 체결이 되고, 92년에 한 1년 동안의 짧은 기간 동안에 일부 군비 통제 논의가 진행이 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북한 핵 국면 때문에 결국은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계속 어떻게 보면 한반도 군비 통제의 암흑기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2000년대에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2000년도에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군비 통제 논의는 별다른 이 진전이 여전히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미 이 재작년이 되었죠. 2018년 평창 평화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의 참가를 계기로 해서 그 이후에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8년 9월에 역사적인
평양 공동선언이 있게 되죠. 여기 평양 공동선언 채택될 때 같이 서명된 게 뭐죠? 남북 군사분야 이행 합의서입니다. 이게 그동안 정체 상태에 있던 한반도 군비 통제의 그 일종의 돌파구를 모색하는 조치로 그 당시에는 평가가 됐는데, 뭐 지금은 여전히 이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어쨌든 한반도 평화라든가 남북한 간의 이 공존을 넘어서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군비 통제는 반드시 겪어야 될 과정의 하나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학기 동안은 한반도에서 군비 통제라는 것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또 실질적으로 남북한 간의 군비 통제 관련 어떤 합의라는 건 어떤 게 있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반도에서 앞으로 군비 통제 논의는 얼마만큼 진행될 것인가, 이런 것을 한 학기 동안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한반도에서 군비 통제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 것인가, 이걸 알려면 군비 통제 일반론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의 아마 전반부, 제 과목은 중간 시험을 보지는 않아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대체로 중간 시험 정도까지, 그러면 원래 예정대로라면은 4월 초까지, 4월 말까지, 5월 초까지가 될 예정인데, 아마 조금 이제 강의가 수년이 됐으니까, 2주간 수년이 됐으니까 5월 중순이나 말까지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반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과연 군비 통제라는 게 어떤 것이고 또 어떤 분야를 다루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같이 공부를 해보겠고요. 그 이후에 이런 군비 통제 이론이라든가 다른 국가에서의 군비 통제 사례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먼저 지식을 가진 이후에 한반도에서의 군비 통제 논의에 대해서 이제 후반부 강의에서 본격적으로 다뤄보게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강의 계획서에서도 봤겠지만은, 결과적으로 한반도 군비 통제에 있어서 이 전반적인 이론적인 면과 정책적인 면을 종합적으로 다뤄보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적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강의의 수강생들로 하여금 군축이라든가 군비 통제에 관련 이론, 그 다음에 세계적인 추세하고 사례, 그리고 이런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한반도에서의 군축, 군비 통제 이슈들을 전반적으로 조망을 해보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이 직접 이 군비 통제 이슈를 다루게 됐을 때 어떤 면을 주목해야 되고 어떤 면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가를, 그런 능력을 함양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강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제 나머지 자세한 부분은 강의가 진행되면서 차차 알아갈 수가 있을 거고요. 아마 온라인으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여러분과 서로 질의응답을 해가면서 하게 되면 강의가 보다 쏙쏙 머리에 잘 들어오고 이해가 쉬울 걸로 생각이 돼요. 오늘은 어디까지나 워밍업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강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온라인 강의도 강의니까 이 수업의 대부분은 한 70% 정도는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팀으로 해야 될 작업이 있어요. 수강 변경 기간 중에 변동이 있어가지고 총 수강생 수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7명 수강생을 이 기준으로 할 때는 약 2팀. 원래 토론할 때요, 보통 팀 작업할 때 한 7, 8명, 특히 팀 간의 어떤 토론을 통해서 결과를 이끌어내고 공동 발표를 하는 팀 작업은요, 5명을 넘어가면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 똑같은 강의를 수강생들한테 할 때도 보통 5, 6명씩의 팀을 구성을 했었는데요. 지금 봐서는 아마 3명, 3, 4명씩의 팀을 구성을 할게요. 2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부적으로 제가 어느 정도는 도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주제를 선정하고, 군비 통제 관련 주제죠.
군비 통제 관련 주제를 선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고 토론한 내용을 이 발표하는 시간들이 또 있습니다. 이 시간 그걸 가지고도 또 평가에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강의가 한 7, 80%, 20%가 여러분 스스로의 의견을 내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를 연습하는 팀 작업 한 2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의 부분은 직접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면 한 번 더 어떤 방법으로 팀을 구성하고 또 각 팀별로 어떤 형태로 집단적인 여러분들의 지성을, 여러분들이 토론을 통해서 쌓아놓은 여러분 공통의 의견을 어떻게 발표하는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첫 시간에 또 빼놓을 수 없는 일반적인 안내사항이 있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요, 학생들을 점수를 가지고 이렇게 줄을 세우는 강의 방식, 그리고 평가 방식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학교의 입장에서는 행정적으로 어쨌든 우열을 가릴 수밖에 없어요. 더더구나 지금 대부분의 대학원들이 그렇지만은 평화복지대학원의 학생들의 평가 시스템도요, 절대적으로 이 학생이 몇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몇 점이다, 남들과 비교를 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이 학생 능력이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평가하는 절대평가 시스템이 아니라 일정 부분의 이 학생들이 어느 정도 비율은 A 플러스고 어느 정도 비율은 A 제로고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는 일종의 상대평가예요. 매번 저도 그래서 연말에 성적 평가할 때마다 회의가 들어요. 참 열심히 모두 강의한 학생들인데 결국은 점수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쨌든 주어진 제 재량 내에서 이 강의를 열심히 듣고 열심히 하려고 한 학생들한테 그렇게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거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아마 평가를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말은 먼저 지금 첫 번째 클립에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방법은요, 일단 첫 번째는 시험입니다. 보통 다른 강의는 중간 시험하고 기말 시험이 있는데요. 이번 제 강의는 전통적으로 기말 시험만 있고 중간 시험은 없어요. 중간 시험 때도 강의합니다. 그러면 중간 시험은 뭘로 평가하나요? 학기 중에 2번 정도의 퀴즈를 봐요. 불시해 봅니다. 이 2번의 퀴즈를 합한 점수가 중간 시험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시험은 50%입니다. 기말 시험 30%, 퀴즈 2번을 합한 중간 시험에 해당하는 점수가 20%.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여러분들의 팀별 발표가 30%. 그리고 10%는 출결인데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학생들이 출결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 점수로 보시면 돼요. 나머지 10%는요, 수업 태도인데 그게 수업 중에 긴장해가지고 그냥 저만 바라보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가장 긍정적으로 여기는 수업 태도는요,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 제 의견이 아니에요. 가끔 이 기말 시험 때도 보면요, 제가 얘기한 걸 그대로 반복해서 쓰는 학생들이 있는데 평균 정도의 점수는 받겠지만 절대로 최상급의 등급을 받기는 힘들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의견이에요. 여기는요, 특히 대학원 과정이라는 건요, 스스로 공부를 하는 거지 누가 주입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나 학원에서의 강의하고는 틀립니다. 저는요, 그 길을 제시하는 것 뿐이지 그 길을 걸어가는 건 여러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길이 앞에 저기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그 길로 가다가 그 길을 어느 정도 속도로 가느냐, 그리고 아무래도 이 길이 아닌데 그럴 때 다른 길을 모색해 보는 거는요, 여러분의 권리이자 여러분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공부한 학생으로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업 시간에 얌전하게 필기하고 꿀먹은 벙어리로 있는 학생이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때때로 이런 걱정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내가 틀리면 어떻게 할까?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다 맞출 수 있으면 뭐하러 강의를 들어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해야죠.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질문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여러분들의 적극성이 저한테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나머지 10%의 강의 태도 부분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강의 방식하고 그리고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첫 번째 클립에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래도 미진한 사항은 여러분들이 저를 직접 만났을 때 이제 물어보세요. 그럼 더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지금 첫 번째 강의는 강의 방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조금 워밍업도 하는 의미에서 두 번째 강의에서 다룰 내용을 일부 가불해서 가져올게요. 원래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되면 아마 그것도 줌을 통한 온라인 강의가 될 거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 하나 빼먹었구나. 그럼 강의 교재가 뭐예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강의 교재는 여러분들 이미 강의 계획서 보면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교재 따로 구입하실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도서관에서 대출하시면 대출하셔도 되고, 그게 없으면 뭐 굳이 보려고 노력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걸 쓴 저자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참 군비 통제 관련 강의를 할 때마다 곤혹스러운 게 딱히 지금 군비 통제를 그리고 과거와 현재 문제까지를 다 포괄하고 있는 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건 그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대부분 군비 통제와 관련된 서적들이요. 책이 어느 때 잘 팔려요? 관심거리가 많을 때 잘 팔리잖아요. 2000년대 초반까지 군비 통제 강의가 주로 많이 나오다가 요즘에는 군비 통제 관련 서적들이 잘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제가 다음 클립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건상의 변화 때문에 과거와 현재 문제를 동시에 다뤄주고 있는 군비 통제 관련 서적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요. 그리고 새로이 출간된 것도 거의 없고요. 근데 다뤄야 될 영역은 과거에 썼던 책에서 커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늘어났어요. 왜 불가피하게, 그렇다고 제가 지금 또 책을 새로 쓰기는 그렇고, 그래서 지난 강의 때부터 매 강의 때마다 제가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할 테니까 일단 그걸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하고 매 강의 시간에 제가 어느 책의 어느 부분을 구해서 읽어봐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관련 논문을 목록을 줄 거예요. 그거를 읽어보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강의 소개 부분은 마칠게요. 감사합니다.